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군 유해 송환이 북미 협상에 좋은 신호라는 데는 모두 동의합니다. 반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나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한 분석은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기회를 보자고 트윗한 것은 어제 받은 편지에 대한 답이라고 러시아 매체가 제일 먼저 확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의도를 확인하기 전에 섣부른 2차 북미 정상회담에는 거의 모든 전문가가 반대합니다. 잡지 애틀란틱은 북한 핵 관련 다음에 일어날 가장 유력한 일은 북한이 핵 능력에 대한 리스트를 주면서 한국과 북한,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당시 고문이 합법이라는 헌법 해석을 했던 좌한유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하는 것은 사법방해나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와 내통도 연방범죄가 아니지만 특검을 해고하면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주도할 수 있다고는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1월 선거 공식 지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중간선거 캠페인은 헤비웨이급이라고 더 힐이 보도합니다. 대통령과 미디어 피플과의 싸움,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디어 피플 공격에 이어 미디어 피플 대 미디어 피플의 치고받기가 전례 없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집권 558일 동안 4,229가지의 거짓이나 사실과 다른 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딸 이방카는 오늘 엑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언론이 국민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업주의 71%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지합니다.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좋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사형은 어떤 경우에도 승인할 수 없다고 교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그 하와이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도를 해서 미군 그 유해를 미국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엄숙한 사진, 기타 등등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나 해외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미국이 저렇게 군인을 대우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그 공통적인 시각은 같습니다.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어제의 그 사진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한 가지는 어느 나라에 가서 싸우고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 군인의 유해를 수습한다고 그 나라 국가가 가지 못하는 국가가 북한밖에 없다는 것.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그 한국에서까지는 그 유엔기가 쭉 있다가 그 관내 전부 덮여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그게 성조기로 바뀐 그런 사진을 실지만, 그리고 관 색깔도 하얗게 아주 정말 예쁘게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물론 그 유해가 우리의 가족의 유해인지는 아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린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것을 성공이라고 확인하기 전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임기 첫 번째 끝나기 전까지 확인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겹쳐지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만 좋은가?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미군의 유해를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로이터 통신이 많은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 찍은 사진 가운데 하나가 북한 군들이 전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군화를 신고, 그리고 이제 그 군목까지 쓰고, 그리고는 이런 어떤 경우에는 팔짱을 끼고, 미국 사람들이 가서 뭐 사복 차림인 사람도 있고 군복 차림인 사람도 있는데, 너무나 정중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유해가 담긴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수습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무릎 꿇고는 아니지만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북한 군인들이 정말 뭐 신기하다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정말 뭐라고 본인들도 그 본인들의 감정을 그 재기 힘든 그런 마음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언제적의 일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누군지도 아직 모르고 그 유해를 저렇게 다루다니 하는 것을 북한 군들이 쳐다보는 사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것 자체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어떠한 뭐 부통령이 뭐 가서 좋은 말을 하고 대통령이 좋은 말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북한 군인들의 시선이나 몸놀림이나 이런 게 더 그 오버랩이 됐고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싸우러 나갈 때 아빠이기도 했고 브라더 이웃이기도 했는데 정말 오래전에 헤어졌지만 기억은 합니다. 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아주 그 좋은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반지도 있고 뭐 군인 그 표도 있고요. 군복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 뭐 군인 그 표는 뭐 한 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한참 걸릴 것은 분명하고요. 저는 또 하나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좀 전에 그 김윤정 앵커가 이 스튜디오에 나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오늘 새벽에 적어도 제가 새벽 4시 때였는데요. 4시 때 그 러시아의 매체를 보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한 것을 가지고 한국 언론에서 과연 언제 이 트윗에 대해서 트윗에 나온 그 편지 내용에 대해서 편지 잘 받아봤다 고맙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싱가포르 회담하고 그 이후에 말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이렇게 지키면서 미군 유해 보내주는 거 너무 고맙다. 편지도 잘 받아봤다. 고맙다. 곧 다시 만날 것을 이제 한번 그 찾아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똑같은 시간대에 한국 언론이나 미국 언론에는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아마 그 편지를 어떤 편지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지난번에 이제 7월 초에 받은 편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편지를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미 4시 때에 러시아의 매체 러시아 투데이를 통해서 러시아 투데이는 백악관이 확인을 해줬다고 했거든요. 그 편지를 미국이 어제 수요일이었잖아요. 부통령이 하와이에 가서 어떤 의식을 치른 그날이 백악관이 어제 받았다고 수요일에 받았다고 수요일이라고 했어요. 웬스데이 어제가 아니라 웬스데이에 받았다고 확인을 해줬다라고 하니까 러시아 언론만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보도를 하는 거예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 언론이 알기 전에 러시아 언론이 먼저 김정은이 보낸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편지는 수요일인 어제 다시 새로 보낸 것이구나 하고 그게 저는 조금 이상했고요. 좀 색달랐고요. 왜 한국 언론이나 미국 언론이 모르는데 러시아 언론은 백악관에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영변의 핵시설을 확장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그 탄도미사일을 1기나 2기 정도를 개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성 사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많은 그 뭐 군사 전문가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 유해를 돌려보내고 돌아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인이라고 의견 일치를 보기는 합니다. 마크 A good 허틀링 start, 씨예요. very good for the families of these fallen soldiers, but it's probably not as big a deal as it could be if Kim really played ball. 결국은 이게 그 아주 그 큰 딜은 아니라는 거죠. 가족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북한 핵 협상을 하는데도 좋은 신호지만 마크 허틀링이라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주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외교의 협상일 수 있잖아요.
보통 인간관계처럼 칭찬을 해주면서 너무 잘했어 고마워 그러니까 다음에도 계속 지금처럼 해줄 수 있어 아니면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볼까 그런 테크닉일 수는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핵화와 연관된 게 아니라는 이슈라는 거죠. Do you think that we're the enemy of the people? Sorry? Do you think that 이것은 그 이방카의 얘기였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But truthfully, when you see the other more important elements of denuclearization, which have not been accomplished, and there doesn't appear to be any movement toward that. In fact, all indicators from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the State Department. 그 비핵화에 대해선 아무런 지금 그 무브먼트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 하면서 다시 이제 곧 만나자라고 만날 것을 내가 찾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윗에 썼는데 그것은 실무자의 밑에서의 여러 가지 그 꼼꼼한 일 없이 2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Without any action on the part of the lower level officials, like some of the engagements with career diplomats to include the secretary. 뭐 방송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뭐 신문 같은 경우도 워싱턴 포스트도 사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정말로 포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미국을 속인다던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빨리 미국이 찾아야지 된다. 그리고 나서 진지한 협상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요. 이게 애매한 게 그 잡지 애틀란틱이 북한에 관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프리드먼 이 기자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서울에서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의 최근의 활동에 관한 분석은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증거는 같은데도요. 증거라는 게 사람이 직접 발로 걸어가서 전문가가 본 게 아니고 위성 이미지를 본 거기 때문에 결론이 다른데 보통 이제 미국의 정보국에서 얘기하는 그 정보가 맞을 때가 많지만 거기에 지금 북한에 관한 스토리는 어떤 정말로 그 스토리 자체에 스토리가 들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화성 15호와 같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니까 바로 이제 그 로이터 통신이 팔로우업 보도에서 물론 그 위성 이미지에서 차량의 이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차량 이동이라는 게 뭐 트럭 이동도 있고 트레일러의 이동도 있고 있는데 그게 탄도미사일을 제조하기 위한 이동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진 한 장에 보여진 그 트럭이 ICBM 그 탄도미사일 그것을 움직일 때 쓰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트레일러도 마찬가지지만 물로 이렇게 덮여 있던데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그런 활동을 하던 도중에 이동이었다고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오픈 소스로 이미지 하나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네 마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 빨간 그 트레일러도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것도 무슨 쉬핑 컨테이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루스 클링어 그 CIA의 전 분석가였고 지금 헤리티지 재단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싱가포르 합의에서 너무나 애매하게 정말 그 어설프게 합의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진정한 구체적인 합의가 아직까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싱가포르 그 회담 분위기에는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별로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핵을 포기한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면 적어도 뭐 우라늄을 새로 농축을 한다던가 우라늄 시설을 확장한다든가 일부는 파기한다고 하지만 핵심 시설이 아니고 그렇게 투자를 할까 파기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물론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역사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완전치는 않고 또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외교에서는 희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제시 잭슨 목사가 한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신임 그 주한 미대사 해리 해리슨이 어제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지난 8년 동안 그
속여서 나에게 자동차를 누군가를 팔았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9번째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 애틀란틱과 인터뷰를 한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때는 이 자동차가 제대로 가는 거야. 엔진도 봐야지 되고 아주 제대로 장난감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번에는 정말 뭐 변호사의 상담까지 받아야지 될 정도로 꼼꼼하게 해야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엘 위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죠. 38 노스를 이끌고 있는 사람,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나 이란이나 핵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완전하게 매듭지어지기 전까지 활동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과의 인터뷰가 여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 다음번에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한국도 원하는 종전협정이요. 정전이죠, 지금은. 이 종전협정을 중국은 여기 안 넣는데요. 두 개의 한국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하면서 북한이 그때 이제 리스트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어디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하는 리스트를 주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영변의 그 핵시설을 완전히 그 평화적인 사이트, 과학적인 사이트로 바꾸는 거기까지 가면서 이제 그 미국도 그것을 받아야 종전협정을 해준다. 이것이 이제 다음번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 잡지 애틀란틱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해리 해리슨 그 주한미 대사의 인터뷰가 뭐 한국말로 돼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들으셨을 테고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미국에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해리 해리슨이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에서 했던 얘기라든가 미국에서 싫다, 하지 말자,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리 해리슨 주한미 대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기자들이 왜 종전협정은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섣불리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건데 이게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 탄도미사일 안 하고 테스트 안 하고 뭐 이런 것은 미국에만 좋은 거지 당신네 나라 한국이나 일본에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북한이 요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봤습니까? 그 파기한 것을 그게 완전히 파기된 건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 말자가 아니라 굉장히 그 꼼꼼하게 하자 하는 게 이제 뭐 태평양, 지금은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죠. 사령부의 사령관을 지냈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 아주 그 오랜 동안 얘기를 해왔었던 주한미 대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는 재밌는 컬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팍스가 강조하는 컬럼이거든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존유 교수가 고문을 해도 좋다 이런 것으로 아주 오랜 논란이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연방검사를 해고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을 위해서 해고를 하는 게 과연 그 적절한가 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오바마와 트럼프의 대결 아닌 대결을 하게 됐네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조금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 앵커 얘기를 하다가 그냥 말아버렸잖아요. 제가 김윤정 앵커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최종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는 그 편지 그 한국 언론에서 어디까지 그 나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기사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8시 38분 연합뉴스 기사가 그 편지는 유해 송환을 계기로 친서 전달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벽에는 이것보다도 조금 덜 나갔었거든요. 과거에 보낸 편지인지 이번에 보낸 편지인지 잘 모른다 했는데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정도였는데 그 러시아 투데이는 새벽 4시 때에 이미 웬스데이에 백악관이
웬스데이에 받은 것이라고 확인해 줬다라고 보도를 했으니까 이 러시아 매체가 훨씬 빠른 거죠. 그런데 그 러시아 매체도 러시아 투데이를 봤거든요. 제가 방송 끝나고 이 todayus.com에 올려놓겠습니다. 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더 힐을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2018년 그 선거 캠페인 싸움이 헤비웨이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거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그 업적 지우기를 하는데 이번에 다시 뭐 자동차, 친환경 같은 거 싹싹 지우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케어도 완전하지는 않아서 어떤 사람은 뭐 좀 그 부담을 더 내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당뇨나 아니면 암 때문에 아무 보험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오바마 케어 때문에 병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부담이 많이 나가니까 나쁠 수도 있고 한 것은 분명한 그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그 자신이 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이름은 트럼프 케어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더 그 정부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점점 더 그 줄이고 있어요. 오늘 새로운 발표도 나왔고 또 다른 그 환경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81명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서 나가고 나서 너무 그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진보 측에서 굉장히 그 좌절을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리더가 없잖아요. 리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힐러리 클린턴이 또 나와서 스티븐 스필버그와 뭔가를 뭐 영상적인 것을 만든다고도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는 지금 그 타임 스케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와 어떠한 그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고 있잖아요. 기금 모금 같은 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누군가가 저에게 알려줄까 해서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81명이나 공식적으로 그 지지를 하는데 상원에서는 그 네바다만 지지를 하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을 지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명단에서 빠졌어요. 상원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뭐 뚜렷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짐작하건대 어차피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쪽은 그 본인이 지지를 한다고 이길 리도 없는 것이고 뭐 이런 의견도 좀 들어가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뉴욕에서 정말로 인기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본인을 부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28살의 정치 경험이 없는 이 돌풍을 일으킨 이 신인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마리오 쿠모도 공식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제 현직 의원들 별로 지지하지 않고 그리고 상원 후보는 그 공화당과 싸울 그 네바다의 제키 라슨 후보만 유일하게 그 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구나 하는 그 짐작 정도는 되고요. 아마 그 선거 치러지기 직전에 뭐 또 발표를 할 테고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미국 그 최초의 그 흑인 그 연방 법무장관이었잖아요. 에릭 홀더가 지금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또 뭐 에릭 홀더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말을 하기는 좀 굉장히 이른 것 같고요. 에릭 홀더가 하고 있는 이 같은 선거 캠페인에 이제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뒤에서 돕는 것은 하는가 봅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캠페인 모드죠. 오늘도 펜실베니아를 가고 토요일에는 오하이오주를 가고 하면서 이제 오바마 것을 지우고 오바마를 공식적으로 굉장히 요즘에 그 선거 캠페인 할 때마다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공화당 하원 보수적인 그런 그 그룹에서는 굉장히 그 마이너리티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을 줄이는 이런 일을 지금 열심히 그 선거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존 유, 챕만 대학교에도 왔다가 다시 UC 버클리로 갔네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그 띵크탱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에서도 뭐 이름을 올리고 뭐 발표 같은 것 하겠죠. 하는데 어제 대통령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를 그 법무장관이 해고해야지 된다. 당장. 그런 트윗을 하고 나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사법방해다. 본인이 얼마나 지금 초조하면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존 유 교수는 대통령이 즉시 그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 있다. 물론 절차는 뭐 그 법무부 수장을 시켜서 하는 것이지만 그게 뭐 대통령이 오더 내리면 하는 것이고 오더를 거부하려면 사임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원치 않을 것이다. 로버트 몰러를 해고하는 게 그게 닉슨이 생각나서 그렇다는 거죠. 헌법은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에 조사를 끝내라고 지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헌법이 있고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이 존 유는 국무부의 변호사로 있을 때 아들 부시 대통령에게 고문해도 합법이다라고 해서 뭐 관타나모나 이런 데서 고문을 했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존 유의 헌법 해석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었던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좋아하는 컬럼리스트였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은 모든 행정부처의 최고 그 사람이다. chief다. 헌법적인 시각에서 모든 연방 법 집행자도 다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을 초안한 제임스 메디슨도 대통령은 법 집행관을 지명할 수 있는 파워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고 감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를 인조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도 정규적으로 검사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존 아담스도 그랬고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도 법무부를 컨트롤한다. 그게 특별검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다. 이 케이스에서는 그런데 대통령의 트윗이 이제 법무장관이 그 특별검사를 해고해야지 된다는 트윗이 바람을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렇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현명하게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 결론을 본인에게 이 지금 존 유 교수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어차피 잘못이 없으니까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서 시스템이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을 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못 찾은 것 같다. 존 유 교수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음모 자체는 그 연방 범죄지만 내통하는 거, 공모, 요즘에 이제 컬루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건 음모가 아니기 때문에 음모보다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연방 범죄가 아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통 없다, 콜루전 없다고 얘기를 하다가 콜루전은 연방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모 정도는 해야지 연방 범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연방 법무부의 입장을 수용할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은 기소의 타켓이 안 돼야지 된다는 그런 이 케이스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멀러가 트럼프 대통령을 무죄로 해주면 미국은 이제 그 뒤부터 좀 이 이슈에서 벗어나서 국내 외교 정책 같은 것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튼 대통령이 트윗으로 연방 그 법무장관 세션스에게 그것을 끝내라고 할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거는 세션스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요 하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법무장관 자체가 러시아 사람들과 만나고 그걸 청문회에서 속였고 뭐 이랬기 때문에 러시아 수사에선 내가 빠지겠어 스스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부장관이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지금 부장관은 대통령이 로버트 멀러 해고시켜 명령을 하면 사임을 할 것 같다. 사임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이 부장관도 해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지금 차관이요. 그 노엘 프란시스코라는 차관이 이제 그 대통령이 부장관을 해고하고 이 차관이 다시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장관이
부장관이 된다든가 하면은요. 그렇게 나면은 이제 특검을 특검을 그야말로 해고를 하든지 계속하게 하든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게 바로 과거에 리처드 닉슨 때의 워러게이트 때의 로버트 버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차관으로서 특별검사를 1973년도에 해고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민주당이 어떻게 해줬어요? 이 사람을 그 연방 그 대법관의 지명자가 됐었을 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연방 대법관 하느냐 해서 연방 대법관이 못 됐잖아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잘못한 증거도 없고 그리고 그 음모를 내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연방 법 위반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하는 그런 글이에요. 또 그 해고 명령을 한다고 해서 이것도 사법 방해가 아니다라고 이 그 존유는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사랑할 그런 해석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러시아 수사가 시간과 돈 낭비라고 믿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비판자는 사법방해라고 믿을 수 있다. 사법방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탄핵이라는 것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도 탄핵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제 어떤 형태로 해서 탄핵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기지 않으려면은 이 특별검사를 그 해고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이 존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얘기하고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아주 이 그 헌법을 초안한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들까지 그 들고 나와서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시대에 착오적인 것 같고요. 그 시절과 지금이 아니잖아요. 갇힌 그 해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전혀 사법방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음모도 아니고 내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그 투머치 치우친 그 해석이다 하는 얘기가 당연히 오늘 오후쯤에는 그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법무부의 수장이고 하기는 하지만 왜 특별검사를 두고 법무장관에게 어떠한 또 그런 그 권한을 주겠어요. 이게 요즘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 정보국이 조금 대통령에게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과 그 거리를 두면서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과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지만 그것은 또 그 대통령이 아주 평이하게 대체적으로 별 무리 없이 국정 운영을 할 때의 이 얘기고 요즘처럼 논란이 있을 때는 어떤 그 부처의 장이나 선서를 한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기를 하지만 내 최고 위에는 대통령이 있다. 헌법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일을 대통령이 한다고 판단을 한다면 군이나 정보국에서 그 대통령의 무조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조차 그 사람들의 직무 수행이다라고 또 헌법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미국에. 좀 빨리 눌렀죠?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엑시오스에서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엑시오스와 이방카가 인터뷰한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엑시오스에서 보도를 한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갤럽이라든가 UBC 이런 곳에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하는 것을 미국의 비즈니스 오너들의 사업주의 71%는 좋아한답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까지 포함해서예요. 특히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미국에 포커스를 두는 것에 좀 만족해 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수입품이 싫다. 내가 파는 것과 경쟁을 하니까 이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잘 버는 투자가들도 중국과 중국 상품에 관세 붙이는 거 지금 25% 붙인다고 하잖아요. 모든 상품에 다 붙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좋아하고 캐나다나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71%, 멕시코에 대해서 66, 유럽에 대해서 64, 캐나다에 대해서 60%인데 거의 반의 사업주는 이 무역 전쟁이 결국은 큰 범위에서는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본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내 비즈니스에는 좋은 영향을 준다 해서 이제 그렇게 찬성을 한다고 하고요. 최근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관세는 누구에게나 다 해가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대다수 사람들이 나에게는 별 영향 없어. 나에게 영향 없으니까 말이라도 듣기 좋잖아요. 뭐 미국을 위해서 그런다. 당신을 위해서 한다 하니까는 그걸 지지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역 전쟁에 대해서 행동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투자가들 가운데서요. 4월 달에는 62%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7월 달에는 47%로 그게 크게 줄어들었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뭐 언론과 전쟁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팍스의 션 해니티와 CNN의 짐 에코스타가 서로 주고받습니다. 짐 에코스타가 먼저 이 팍스의 션 해니티는 저널리스트가 아니야. 이 사람은 쇼 호스트로서 자기 돈만 버는 것을 생각해 미국 정치 혈관에 독을 뿌리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진실이 이길 것을 나는 확신해. 이렇게 트윗을 하니까 션 해니티가 네가 그제 왜 그렇게 대통령 그 선거 그 캠페인 하는 데서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온갖 욕이라는 욕은 다 보따리 싸서 먹은 줄 알아? 맨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페이크 뉴스만 하니까 그렇지. 그거 욕 먹어 싸.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MSNBC와 CNN을 또 때리니까 MSNB 그러면서 팍스 앤 프렌즈만 막 칭찬하는 거예요. 팍스 앤 프렌즈가 경쟁자들을 바람에 날려버렸다. 모닝조는 죽은 쇼다 하니까 모닝조의 조 스카보로가 아무도 보지 않아? 그거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데 나는 적어도 백악관의 스태프들을 통해서 확인한 거에 의하면 한 사람은 보고 있지. 고마워 더널드. 우리 프로그램 봐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왜냐하면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이 계속 오고 가고 하니까는요. 그리고 대통령은 어제 그 러시 림버 쇼가 30년을 맞았거든요. 깜짝 전화를 했다는데 무슨 깜짝 전화겠어요. 기획 전화죠. 서로 다 얘기하고 한 거고. 그 러시 림버 쇼에서도 워싱턴 DC에 악마가 너무 많아. 막 이런 얘기도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558일 동안 대통령이 4,229회 거짓말이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방카가 엑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대부분 이제 대통령과 그 의견 일치되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이민에 관해서 가족을 분리하는 게 이 행정부가 가장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사실은 그런 거 발표되고 할 때 이방카는 우리 애기 예쁘죠 하고 예쁜 썸머 드레스 입고 아이하고 사진 찍어서 뭐 트위터에 올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엑시오스에서 물어봤어요. 언론이 국민의 적이냐? 했을 때 You think that we're the enemy of the people? Sorry? You think the media 처음에 잘 못 is the enemy 알아들어요. of the people? No, I do not. no라고 하죠. That's not a view that's shared in your family. 좀 멈찔거리니까 How do you I mean, view this? I certainly have. I can share my own personal perspective. I've certainly received my fair share of. 좀 더듬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였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사람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는 말 뭐 이런 것도 뭐 나올 때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언론이 미국의 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아빠의 얘기와는 다른 것을 말한 거죠. 젊은 세대가 다르니까는요. 바티칸이 이제 카톨릭 그 교리를 업데이트했어요. 지금까지는 인간의 생명을 불공평한 침략의 주체로부터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때만 이제 사용을 허용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사형은 어떤 형태도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인간에게서 존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강희신